종전 협상 기대감에 뉴욕의 3대 지수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양국이 서로 바라는 조건을 두고 아직 탐색전을 벌이고 있지만 시장은 조심스럽게 낙관론 쪽으로 기울어진 모습인데요. 오늘 다우 지수가 0.66% 올랐고요. 나스닥은 0.77%, S&P 500도 0.54% 오르면서 3대 지수 모두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자금의 방향을 확인해 볼 히트맵을 한번 보시면서 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이 초록색, 하락하는 종목들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는 히트맵인데요. 오늘 시장 유가가 방향을 만들었고요. 반도체와 소비주 쪽으로 시장의 상승을 완성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시총이 큰 종목들 중에서는 엔비디아가 특히나 2% 가까이 올라줬는데요. 오늘 반도체 섹터 쪽으로 좀 강세가 두드러집니다. 특히나 AMD와 인텔이 CPU 가격 인상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각각 7% 넘게 급등을 했고요. 한편 이 섹터 안에서도 종목별로 흐름은 엇갈렸습니다. 마이크론은 3% 넘게 급락했습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흐름이 좋지 않았습니다. 일제히 좀 하락하는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금융주 쪽으로도 흐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소비주 쪽으로도 오늘 흐름이 좋았는데요. 아마존이 2% 넘게 올라줬고요. 월마트와 코스트코 쪽으로도 경기 방어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한편 헬스케어 쪽도 오늘 강세를 보였고요.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는 정석적인 흐름으로 에너지 쪽으로는 좀 약세가 나타났다는 것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마켓 무버 이슈 바로 만나보시죠. 여전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종전 이야기인데요. 오늘 종전에 대한 기대감과 이란의 강경 발언이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가가 급락하면서 시장은 상승하는 모습이었죠. 이 내용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입장은 계속 엇갈리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 쪽에 종전안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이란은 협상을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이 이야기 조금 더 심층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핵심은 시장의 기대와 현실이 다소 충돌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먼저 시장의 기대감을 만든 건 미국의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이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란에게 평화한 15개 항을 전달했다고 전해졌는데요.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는 제재 완화, 그리고 이란의 핵 프로그램 포기, 미사일 제한과 호르무즈 해협의 재개방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시장은 종전에 대한 가능성 그리고 중동 리스크 긴장이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을 살펴보면요, 다소 좀 부정적인 내용도 있습니다. 이란의 입장을 들어보면요, 일단 한마디로 트럼프가 종전을 결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휴전을 거부하면서 5가지의 역제안을 내놨는데요.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먼저 침략과 암살의 중단, 그리고 재발 방지 장치의 구축을 요구했고요. 미국 측의 전쟁 배상금 지급, 그리고 중동 전선 전체의 종결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과 관련해서는 통제권을 인정해달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분위기였죠.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이 중동 리스크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쪽으로 무게를 두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시장의 반응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오늘 지수의 흐름이었는데요. S&P 500이 오늘 시간대에 따라서 어떻게 좀 변화를 했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 장 초반만 해도 이 종전 협상의 기대감이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유가는 장중에 4%대까지 급락하기도 했고요. 오늘 3대 지수가 장 초반에 1%대 상승을 만들어내는 요인이 됐습니다. 장중에 좀 변곡점이 되는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시간대로 보면 이쯤 되겠네요. 이란의 외무장관이 협상이 아니다라면서 좀 부인하는 내용을 얘기했고요. 이란의 국회의장도 확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상승폭이 다소 축소되면서 중동 리스크가 다시 한번 재부각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장 막판에 추가적으로 나온 뉴스도 있었는데요. 미국이 이란의 고위 간부 2명을 암살 명단에서 제외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지수가 재반등하면서 오늘 그래도 상승 마감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시장을 오늘 이렇게 흔든 이슈들이 있었지만 결국 방향을 지켜준 건 유가였습니다. 장중 흔들림에도 이 방향을 유지했던 건 유가가 하락하는 흐름이 이어졌기 때문인데요. 주식시장도 오늘 유가 방향에 연동을 하는 모습이었죠. 오늘 시장을 월가의 입을 통해서 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을 텐데요. 일단 이 해석을 해보면 이 지정학 리스크는 여전히 변동성 요인입니다. 하지만 유가 하락이 방향을 결정하는 요인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유가가 더 강했다는 거고요. 이 파이퍼 샌들러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마이클 칸트로위츠가 한 말로 시장 관점 한마디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단 하나의 변수인 유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오늘의 마켓 무버 이슈 첫 번째 이야기였고요. 오늘 시장의 방향을 흔들 만큼의 재료는 아니었지만 상승장에 좀 추가적인 재료가 있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히트맵을 통해서도 AMD와 인텔이 급등한 모습 보셨는데요. 오늘 이야기가 좀 전해진 게 있었습니다. 각각 CPU 공급 부족 의해서 3월과 4월의 가격 인상을 통보했는데요. 다만 지수를 끌어올린 핵심까지는 아니었지만 반도체 업황이 살아있다는 신호로 해석이 됐습니다. 오늘의 상승장에 힘을 보태준 재료였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이슈들 확인해 보셨고요. 종목들의 이야기도 바로 만나보시죠. 마켓 무버스탁 조민재 앵커가 준비했습니다. 시장을 움직인 마켓 모버 스탁 바로 보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특징주들, 특히나 빅테크를 강하게 끌어올린 건 AI였는데요. 가장 먼저 엔비디아가 2% 가까이 큰 폭으로 끌어올려졌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요,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 또 오라클의 레리 앨리슨, 이런 다양한 AI 기업들의 CEO들을 백악관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했다는 소식이 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이 됐는데요. 이름은 기술위원회지만 사실상 AI 정책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AI 관련해서 긍정적인 정책들이 많이 나올 것이다.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다가 더하기 한 가지, 메타의 경우에도 0.3% 상승했는데요. 호재가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이 상장 이후 처음으로 임원진들에게 스톡옵션을 제공한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주가가 지금보다 90% 가까이는 상승해야 첫 번째 보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임원진들이 이 주가를 올리기 위해서 사활을 걸겠죠. 또 AI 연구진들을 다른 곳에 스카웃, 뺏기는 것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덕분에 오늘 메타의 주가 큰 폭으로 올랐다가 장 후반 들어서는 이 각종 노이즈가 좀 있었습니다. 메타의 경우에는 이 반독점 관련해서 이 처벌이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소식이 나오면서 상승분 일부를 반납했고요. 아마존은 그대로 2% 이상 강력한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이 시티그룹이요, 강력한 AI 수요 그리고 엔트로픽, 오픈AI 등의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AWS의 매출 예상치가 더 높아졌다. 굉장히 기대 어린 분석을 내놨습니다. 여기에 이 아마존의 투자 의견 매수를 그대로 유지했고요. 목표가를 원래 $265에서 $285까지 크게 높여 잡았는데 현재 주가에서 벌써 거의 35% 이상의 상승 여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빅테크의 상승 동력은 AI인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암홀딩스 사실 어제 나온 이슈였는데요. 오늘 본격적으로 좀 주가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처음으로 자체 칩 AGI CPU 판매를 선언한 이 암홀딩스, AI 에이전트를 돌리는 데 특화된 데이터 센터 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칩 덕분에 연간 150억 달러의 추가 매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분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요. 경쟁사인 AMD 그리고 인텔의 주가도 동반 상승세를 보였다는 건데요. 이 AI 붐으로 CPU 수요가 워낙 폭증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에 암홀딩스의 자체 칩 출시 소식이 이 경쟁사들을 짓누르기는커녕 시장이 오히려 전체 시장 파이가 커지고 있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물론 개인적인 호재의 소식도 있었습니다. AMD와 인텔이요, 실제로 워낙 CPU 수요가 폭증하다 보니까 오는 3, 4월부터 추가적인 가격 인상을 통보했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나왔는데요.
이미 평균 단가가 10%가 넘게 오른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오른다니 당연히 이 매출 어마어마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이 정리를 해보자면 AI발 메모리 쇼티지에 이어서 이제는 비메모리, 특히나 이 CPU의 쇼티지에 집중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흐름이 바뀌었다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구글의 주가도 0.13% 상승했는데요. 사실 이 구글 이슈가요, 구글 자체보다는 이 메모리주와 또 하드웨어주들에 강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구글이 터보퀀트라는 기술을 새롭게 공개했는데요. 쉽게 얘기하자면 AI 추론 작업에 메모리가 워낙 많이 사용되다 보니까 이 메모리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기술을 발표를 한 겁니다. 이 메모리 사용량이 준다는 건 당연히 이 메모리 기업들에게는 단기적으로 악재로 작용하겠죠. 메모리 수요가 단기적으로 줄어들 수가 있으니까요. 오늘 마이크론과 샌디스크, 웨스턴 디지털 등 메모리주들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됐고요. 이 반대로 하드웨어 기업들, 이 휴레패커드와 델 같은 경우에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AI 효율이 높아지면 AI가 대중들에게 더 빠르게 저렴한 가격으로 널리 보급이 될 수 있겠죠. 당연히 서버나 PC 같은 하드웨어 기업들에게는 호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메모리 수요와 가격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기업들에서 현재 메모리 사용량을 줄이는데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현상이 AI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단기적으로 메모리주들에게는 수익성 악화의 원인이 될 수가 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오늘 시장에 한 가지 스페이스X 관련 소식도 이제 어제 우리장에서부터 반영이 됐었죠. 스페이스X가 빠르면 이번 주 이 나스닥의 기업 공개 IPO 절차를 드디어 시작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이것 때문에 어제 우리 시장에서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도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에코스타가 7% 이상, 이 AST 모바일이 10% 이상 급등했습니다. 이제 추가적으로 밤사이에 나왔었던 이 매크로 관련 이슈들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전형적인 이란 전쟁이 완화되는 국면이 좀 나타났습니다. 유가가 내리면서 이 국채 금리도 내렸고요. 금과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그런 국면이 나왔었는데 다만 원달러 환율은 9원 이상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달러가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아직까지는 시장에 좀 남아 있구나. 이것 때문에 달러와 환율이 쉽사리 잡히지 않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봤습니다.